우리가 전문적으로 촬영 세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카메라 한 대나 핸드폰 하나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죠. TV 방송을 보면 오른쪽 왼쪽으로 장면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환 효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카메라 한 대, 핸드폰 한 대로 촬영을 해서 저런 효과는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낙담하실 수 있는데, 이번 팬앤줌 효과에서는 실제로 카메라가 이동하듯이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큰 것에서 줌이 들어가서 쭉 작은 거로 집중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효과들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팬앤줌 기능을 잘 익히셔서 여러 대의 카메라로 한꺼번에 동시 촬영한 것 같은 그런 다양한 효과를 한번 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팬앤줌 효과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편집할 거니까 영상을 클릭해야겠죠? 영상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맨 위에 세 번째 이게 팬앤줌의 아이콘이에요. 팬앤줌을 클릭해보면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이해해보세요. 지금은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은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는 건데요. 시작은 지금 위치지만 끝의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자, 지금 빨간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거는 시작 위치를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끝 위치를 바꾸겠다. 그럼 끝 위치 요 네모 클릭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플레이 헤드는 끝 위치에 가면서 오른쪽에 끝 위치 화면에 빨간색 테두리가 쳐졌죠. 지금 끝 위치를 설정하라는 뜻이에요. 자, 시작 위치는 그대로 두고 끝 위치를 변경해 볼게요. 끝 위치를 변경할 때는 끝 위치에 빨간색 테두리 클릭해 놓으시고 왼편에 미리 보기 창에서 손가락으로 위치나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끝 위치에 설정하고 미리 보기 창에서 손가락으로 크게 한번 해볼게요. 크게.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크게 할수록 끝 위치에 이렇게 작은 네모가 생겼어요. 이만큼이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위치에는 큰 네모에 맞게 화면도 이렇게 꽉 채워서 보여진다는 뜻이고요. 끝 위치에 가면 실제 모습은 이 빨간색 테두리만큼 있지만 화면에서는 요 안에 생긴 하얀색 테두리만큼 보여질 거다. 요런 뜻이에요. 오른쪽 상단 확인 누르고 재생을 해서 한번 이 장면을 확인해 볼게요. 보셨죠?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줌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카메라가. 그런 느낌이죠. 그럼 줌아웃으로 한번 끝을 끝내볼게요. 그러면 다시 영상 바를 클릭하고 팬앤줌 아이콘을 클릭하고 지금 보시면 줌인 된 거예요. 줌인 됐죠. 줌아웃을 하려면 시작이 조그마한 영역에서 끝을 크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작을 작은 위치에서 하려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을 크게 하면 화면이 작아지죠. 보여지는 화면이 작고 끝은 미리 보기 창을 작게 하면 실제 보이는 화면은 커지는 거죠. 이게 줌 아웃. 이해되시죠? 오른쪽 상단 확인. 다시 재생해보면 쭉 들어가서 화면이 작아지면서 줌인 되는 것과 처음부터
처음부터 작았던 화면이 점점점 커지면서 넓은 영역이 다 보여지는 줌 아웃 기능 펜앤줌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보여지는 화면보다는 조금 줌인 된 화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포커싱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영상 발을 클릭하고요. 펜 앤 줌을 누르고 시작 위치에서 일단 나는 조금 더 집중돼서 이 쿠키의 호두를 좀 잘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맞추고 나서 시작 요 위치에서 끝까지 요 위치로 끝나고 싶다 할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점을 맞춰주고 오른쪽에 부등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시죠?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요 위치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싫다. 나는 시작은 여기지만 끝은 오른쪽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똑같은 위치가 아니니까 부등호를 한 번 더 클릭해서 비활성 시켜주고요. 끝을 클릭해서 끝에는 오른쪽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화면 보여지는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 확인. 재생해보면 지금 화면이 오른편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장면을 훑듯이 오른쪽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는 효과를 펜앤줌에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나와 있는 영상을 볼게요. 영상 클릭, 펜앤줌 클릭해서 시작 위치는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대로 끝 위치를 사람이 집중돼서 잘 보일 수 있게 크게 바꿨어요. 그럼 끝 위치에 보면 화면에서 이렇게 사람이 보여진다는 작은 하얀색 테두리 쳐진 네모가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 확인 눌러서 재생해 보시면 자, 지금까지 담배꽁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담배꽁초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확 줌 아웃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찍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1대1로 보여지게끔 다 같이 찍었지만 한 명 한 명이 보여지게끔 카메라 이동을 하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향 효과와 음성 변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멋부리기 효과고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장면에서의 재미있는 효과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잔향 효과와 음성 변조는 적절히 활용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잔향 효과를 볼게요. 두 가지 다 현재 음성, 소리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있는 소리를 편집해야 되니 영상 바를 클릭하고요. 보시면 오른쪽 기능 중에서 쭉 내려보시면 잔향 효과와 음성 변조가 함께 있습니다. 잔향 효과를 먼저 볼게요. 잔향 효과 클릭하면 현재 일반적인 소리 그대로는 노멀이고요. 목욕탕, 성당, 동굴, 경기장, 교회, 콘서트홀, 에코룸, 홀 딜레이, 스프링 리버브, 스튜디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목욕탕 다 마무리된 후에 성당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 동굴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지금 경기장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교회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콘서트홀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에코룸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홀 딜레이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스프링 리버브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 스튜디오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만약 잡소리나 잡음, 시끄러운 주변 소음이 조금 들어갔을 때는 스튜디오를 써주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실제 나오는 음성에 굉장히 집중되게끔 주변의 잡소리나 잡음, 소음들을 좀 잡아줘요. 각각의 특징이 재미있게 다 있기 때문에 적절히 만약에 필요하실 때는 쓰셔도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음성 변조도 소리를 조금 변형하는 건데요. 다시 영상바를 클릭하고 오른쪽 다양한 기능 중에서 음성 변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면 이중인격, 외계인, 다람쥐, 코러스, 혼란, 으르렁, 몬스터, 악당 뭐 이렇게 굉장히 많죠. 자, 그럼 하나씩 눌러볼게요. 이중인격.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외계인.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지금 다람쥐.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코러스.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혼란. 몬스터.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아이.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지금 남자.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하는 것. 로봇.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여자.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두 목소리.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컴퓨터. 마무리된 후에 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녹음이 된 음성과 다른 어떤 인격체라든지 다른 형태로 음성을 변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하는 분의 얼굴이 나오지 말아야 되고 목소리도 변조해야 되는 경우, 신분이 가려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자이크 효과와 음성 변조를 통해서 제가요 사실은요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간혹 보시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목소리 변조, 모자이크 처리되어서 신분이 보호되면서 나오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상담센터와의 어떤 그 매뉴얼 영상 작업을 할 때도 이 음성 변조를 넣지 않아도 되는데 살짝 넣어주면서 영상 자체에서 정보도 제공하면서 이런 잔재미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향 효과와 음성 변조를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해 줄 수도 있는 정보 제공 영상을 조금 재밌게 꾸며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크롭을 배울 거예요. 크롭은 실제로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영상, 미디어의 영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레이어의 미디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다시 한번, 크롭은 바탕화면이 되는 미디어의 영상이나 사진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크롭이란 기능은 레이어의 미디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레이어의 미디어를 자르고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을 제거할 때 쓰는 기능이 크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미디어에 영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레이어 미디어로 절을 한번 넣어 볼게요. 레이어 미디어에 영상을 하나 넣었어요. 영상을 하나 넣었는데 오른쪽에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갔다. 그럴 때 크롭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오른쪽 화면을 조금 잘라낼 수 있어요. 자, 레이어의 미디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기능이 뜨지요. 여기서 크롭이 있어요. 크롭을 클릭하면 오른쪽, 왼쪽, 상하에 있는 모서리를 이용해서 잘라낼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모서리로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려면 오른쪽 모서리를 클릭한 상태로 손가락을 떼지 말고 이동을 해서 요만큼을 잘라내겠다.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왼편도 좀 잘라볼게요. 왼편의 모서리를 클릭한 상태로 손가락을 떼지 말고 움직여서 요만큼을 자르겠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확인을 누르면 보셨죠? 영상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왼쪽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모서리로 크기 이동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레이어의 미디어를 클릭한 상태로 크롭을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써줄 거예요. 마스크를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으니 일단 활성으로 바꿔주고요. 하면 바로 밑에 모양과 패더가 같이 활성이 되죠. 모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정사각형 네모로 되어 있는데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로 할 수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계속 보이고 계시죠? 미리 보기 창을 계속 보세요. 삼각형, 오른쪽 왼쪽, 정삼각형, 별, 하트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넣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동그라미로 해서 넣어보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로 넣었는데 원래 있던 영상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가로가 긴 직사각형이어서 동그라미도 가로가 긴 동그라미가 됐죠. 이거를 가로 세로가 같은 똑같은 형태의 구로 만들고 싶으면 오른쪽 모서리를 잡고 조금씩 이동을 해주고요. 왼쪽 모서리도 잡고 조금씩 이동을 해주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 다시 보실게요. 이렇게 빨간색 빗금이 쳐졌죠. 이게 가로 세로 위치가 같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영상의 위치를 좀 잡아주고 이렇게 지금 빨간색 선은 이렇게 되면 안 보이는데 1:1 가로 세로가 같아지면 빨간색 선이 떠요. 이렇게 그럼 맞춰진 거예요. 그럼 크롭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냈고 마스크를 활성화해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가로 세로가 같게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상단 확인 눌러주시고 위치를 옮겨주시고 크기도 좀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뉴스 화면에 수화 방송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항상 나와요. 기억나시죠? 자, 재생을 해서 한번 볼게요. 다 마무리된 후에 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보셨죠? 영상이 두 가지가 다 구동이 되는데 재미있는 크롭의 기능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지금 크롭을 했던 영상을 조금 더 키웠어요. 가운데 두고 한번 잘 보세요. 클릭해서 우리는 크롭으로 불필요한 부분 잘랐고 마스크 활성화해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밑에 패더 이거는 테두리를 약간 흐릿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테두리가 똑 가위로 오린 것처럼 똑 떨어지죠? 요거를 크게 해보면 보이시나요? 테두리가 약간 흐릿해지면서 본래 있던 미디어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확인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처럼 똑 떨어지게 넣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고 싶어서 패더 기능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음악에 맞춰서 영상이 느려지거나 영상이 빨라지거나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키네마스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이 음료수를 보여질 때 천천히 느리게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헤드로 음료수가 나오기 직전을 기준으로 영상 바를 클릭해서 일단 잘라줄 거예요. 2등분을 먼저 해줄게요. 가위 누르고 플레이헤드에서 분할, 오른쪽 상단 확인. 그런 다음에 이 뒷부분은 속도를 늦춰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상이 재생이 되다가 실제로 이 음료수를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천천히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하고 오른편에 보시면 속도라고 있어요. 속도를 클릭해 주시면 현재는 속도가 1,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천천히 해주고 싶으면 0.5 정도로 이렇게 늘려줄게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이 길이가 늘어났죠. 만약에 0.7을 한다. 그러면 0.5보다 줄어들었죠. 그런데 만약에 2배 감기, 빨리 영상을 보여주면, 자 보세요. 영상의 길이가 훨씬 짧아집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영상을 길게 또는 영상을 빨리 옮길 수 있는 것이 이 속도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음료수를 자세히 설명하고 싶을 때 0.5로 영상을 늘려줄 수도 있고요. 빨리 넘기고 싶을 때는 2배로 빨리 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위에 그래프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집중해야 할 것이 우리가 영상을 늘리면 실제로 여기에 사람이 말이 들어갔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문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로 늘어지거나 만약에 영상 속도를 빨리 했을 때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빨리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하단에 보이는 음정 유지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주면 영상의 속도가 느려져도 빨라져도 일정한 음정을 유지해요.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빨리 더 해볼게요. 영상 클릭, 속도 2배로 빠르되 음정 유지는 해주는 걸로 확인, 재생해 보겠습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속도는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고요. 속도를 빨리 또는 천천히 했을 때 이런 소리들이 듣기가 거북하거나 오히려 빼고 다른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음소거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속도 조정이 된 영상의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16배까지 빨리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계속 확인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는 안 보겠다 하면 다시 보지 않기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느리게는 0.125까지 늘릴 수 있고 빠르게는 16배까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 조절을 해서 빨리 감기를 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빨리 2배, 4배, 6배, 8배 하면 되고요. 천천히 슬로우를 걸어야 할 때는 0.125배까지 느리게 할 수 있는 속도 기능을 익혀보셨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기능은 어떻게 보면 키네마스터에서 제일 재밌는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이 기능을 한번 익히면 수시로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을까를 엄청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기능은 크로마키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기능인데 설마 핸드폰 앱으로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다고? 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주의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능을 익히고 나서는 실제로 내가 영상 작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이 기능을 쓸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 크로마키를 쓸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크로마키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크로마키 기능을 가장 자주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 뉴스 보시죠. 크로마키를 가장 적절히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여자 아나운서가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 실제 다른 모습, 현장의 모습이 나오죠? 이게 바로 크로마키 처리가 된 겁니다. 크로마키 천 앞에 여자 아나운서가 나와서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방송에 송출될 때는 뒷화면에 현장의 모습을 동시에 띄우는 거예요. 남자 아나운서가 크로마키 천 앞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뒷 배경은 크로마키 천이 아닌 코로나 검사하는 현장의 모습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기예보 방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능을 익히고 나서는 저는 크로마키 천을 한번 사서 직접 실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스크린을 설치한다거나 크로마키를 위해서 큰 돈을 들이시기보다는 실제로 기능을 좀 손에 익히신 다음에 좋은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냥 크로마키 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2만원이 채 안 되는 천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서 뒤에 보여질 게 미디어에 깔리고 실제로 그 미디어 위에 얹어져서 아나운서처럼 앞으로 보여져야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레이어 미디어로 위에 얹혀질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 전달 영상을 찍으실 때는 교환, PPT 같은 경우도 그래요. 뒤에 띄어지고 내가 혹은 강사,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앞에 보여지는 거라서 이 교환이나 PPT 같은 게 미디어에 깔리고 실제로 나와서 설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레이어 미디어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자, 배경을 먼저 깔 거예요. 배경은 미디어에 영상이나 사진 어떤 걸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 위에 사람을 올릴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의 천이 바로 크로마키 천입니다. 강의 영상을 지금처럼 찍을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롤스크린을 설치했어요. 녹색이나 파란색, 흰색 이런 크로마키 천을 사시면 되세요. 제가 오늘은 좀 민낯이라 부디기하게 이 스노우 필터를 좀 사용했어요. 양해해 주세요. 자, 제가 지금 녹색 옷을 입고 있죠. 녹색 크로마키 천에 녹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다른 색 옷도 한번 입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약간 짙은 회색 옷을 입었어요. 그럴 때 녹색 크로마키 천에서 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이 크로마키 천에서 날아가는 거를 제대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손가락을 자주 쓰는 이유는 손가락은 크로마키 천을 쓸 때 따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정확하게 뒷배경이 날아가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키 기능을 쓸 때는 가능한 이렇게 몸 앞에서 손을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레이어 미디어에서 올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러왔죠? 그럼 크기와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자, 지금 레이어의 미디어 작업을 할 거라서 레이어의 미디어를 클릭하면 오른편에 다양한 기능들이 떴죠.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크로마키 있죠? 크로마키를 클릭하고요.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니 적용을 클릭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자, 활성화만 시켜도 뒷 배경이 많이 날아간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위에 아래 요 퍼센테이지를 움직이면서 뒷 배경을 더 깨끗하게 날리는 거고요. 밑에 키 색상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 천의 색깔을 인식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녹색을 인식했기 때문에 키 색상이 자동적으로 녹색이 된 거고요. 만약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파란색 천인데 녹색으로 인식을 했다. 그러면 키 색상을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바꿔도 되고요. 흰색이나 검은색. 이거는 뒷 배경 크로마키 천의 색이에요. 자, 먼저 가운데 28%, 5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뒤에 녹색 배경을 깔끔하게 뺄 거예요. 자, 28%부터 조정을 해 볼게요. 28%보다 커지면 녹색이 더 테두리처럼 잘 보이죠? 그래서 28보다 더 줄여보면 더 많이 빠지는데 저도 흐릿해지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는 거는 실제로 사람이나 물체, 배경이 아니고 그 제품이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크게 하면 잘 보이지만 뒷 배경도 좀 같이 잘 보이고 흐리게 하면 사람까지도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마키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밸런스 조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1 정도로 해놓고 밑에 50%라고 되어 있는 게 뒷 배경이에요. 자, 50보다 크게 하면 지금 뒷 배경이 점점 녹색이 깔끔하게 없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50보다 더 작으면 녹색이 더 많이 보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위에 인물 나와 있는 이 부분은 31%는 실제로 58%를 넘지 못해요. 가지 않아요. 58%의 그 기준선을 넘지 못해요. 보이시죠?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밑에 배경을 한 33으로 했다. 그러면 더 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 배경이 기준이 돼서 조금 많이 날려주고 위에 사람을 조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제가 녹색 배경에는 녹색 비슷한 녹색 계열의 옷을 입지 말라고 했죠. 제가 녹색 옷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제 옷 색깔도 같이 배경과 함께 날아가 버려요. 마치 몸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녹색 크로마키 천에는 녹색 계열의 옷을 입지 마시고요. 파란색 크로마키 천에서는 마찬가지로 파란색 계열을 입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크로마키로 넘어와서 키 색상 옆에 미세 조정이라고 보여요. 미세 조정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앞에서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맞췄지만 아주 디테일한 영역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이 그래프를 조정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더 깨끗하게 뒷 배경을 날릴 수 있도록 만져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크로마키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상단 확인하고 나와 볼게요. 자, 그럼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민낯이라 부디기하게 이 스노우 필터를 좀 사용했어요. 양해해주세요. 자, 보이시죠? 너무 크로마키가 잘 들어갔는데 너무 잘 들어가서 제가 몸이 없어요. 얼굴만 둥둥 떠있죠? 그래서 크로마키 천 색과
내가 입고 있는 옷 색을 좀 잘 구별하시면 좋으세요. 자, 그럼 녹색 계열이 아니었을 때 영상을 얹으면서 다시 한번 크로마키 실습을 해볼게요. 자, 레이어에 미디어를 클릭하시고요. 자, 영상을 하나 불러왔어요. 클릭하시고 오른쪽에서 크로마키 적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적용 하면은 아까는 옷까지 다 배경과 같이 날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짙은 회색을 입고 있어서 옷은 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배우고 나면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와, 저거 크로마키 진짜 잘 땄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추고 크기 조정하고 위치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오른쪽 상단 확인.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른 배경하고 합쳐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손가락을 자주 쓰는 이유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일부러 테스트 영상을 찍을 때 손가락을 자주 움직였어요. 제 몸 밖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손가락은 크로마키 천을 쓸 때 따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정확하게 뒷배경이 날아가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능한 이렇게 몸 앞에서 손을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뒷배경이 잘 날아가요. 그래서 크로마키 촬영을 할 때는 가급적 지금 저처럼 머리카락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잔머리가 많으신 분은 머리를 묶지 않고 스프레이나 뭐 다양한 제품으로 머리카락이 삐져나가지 않게 고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손가락은 가능한 몸 안에서, 몸 앞에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크로마키 촬영은 너무너무 재밌는 다양한 것들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뒷 배경을 보여주면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제일 처음 첫 강의 첫 회차에서 들었던 강의에서 제가 나와서 강의 설명을 했죠. 그것도 크로마키를 이용한 거예요. 이 화면 기억나시나요? 이 화면에는 이 성동복지학당 이 프레임을 디자인을 한 거예요. 디자인을 한 걸 넣어주고 그리고 저를 크로마키로 촬영한 다음에 이 핸드폰 안에 저를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순히 제가 예시로 보여줬던 뉴스처럼 내가 앞에서 설명하고 뒤에 현장이나 교환이 보여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디자인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키를 활용할 때는 저는 영상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형태대로 디자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키는 내가 구현하고 싶은 영상에서의 디자인 영역을 확장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키네마스터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은 오디오 추출 간단히 기능 배워보고 키네마스터 심화 과정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가지고 저는 사실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PC 프로그램만큼 키네마스터로 다양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고 키네마스터 앱으로 표현하지 못할 형태는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오디오 추출은 생각보다 간단한 기능이고요.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디오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오 추출은 말 그대로 소리를 따온다는 거예요. 영상에서도 소리를 따올 수 있고요. 음악에서도 따올 수 있어요. 들어가는 모든 소리들은 추출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샘플 영상을 2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 카메라로 이 그림을 설명했어요. 이 영상에서 소리를 따다가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게 음성을 넣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클릭하고 오른편 맨 아래를 보시면 오디오 추출이라고 있어요. 오디오를 추출하겠습니다. 오디오 추출 클릭 하면 원래 소리가 들어있던 이 영상 파일에서 음성 파일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서 원래 있던 해당 영상에 소리가 없다는, 이렇게 스피커가 없다는 요 아이콘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추출을 하면 원래 소리가 있던 그 영상 바에는 이렇게 소리가 없다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하는 이 음성 파일을 이 앞에 있는 그림으로 옮겨올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기능이 또 하나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음성 파일을 옮긴다던가 한꺼번에 옮겨와야 될 때, 혹은 영상의 순서를 바꿀 때,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해당 옮겨와야 할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세요. 손가락을 떼지 말고 꾹 누르고 있으면 뚜둑 하는 게 느껴져요. 자, 우리는 음성을 옮겨올 거예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성을 이전에는 뭐 컷할 때, 음악 넣을 때 다 클릭 했죠? 이번엔 손가락을 놓지 마시고 계속 꾹 누르고 있을 거예요. 뚜둑 할 때까지. 자, 음성을 꾹 누르겠습니다. 그럼 뚜둑 하는 게 느껴질 때 영상을 이렇게 쭉 옮기는 거예요. 이때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음성 파일을 이 앞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꾹 누른 채로 손가락 떼지 말고 앞으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뒤에 있는 영상을 앞으로 옮겨올 거예요. 순서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영상을 꾹 누르시면 뚜둑하죠. 그때 옮겨오시면 순서도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뒤에 영상에서 오디오를 추출했죠. 이거를 꾹 누른 채로 앞에 그림에 갖다 놓겠습니다. 뚜둑 옮겨오면, 자, 재생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똑같은 건물을 두 번째 그린 그림이에요. 다른 영상에서 음악을 가져온다거나 다른 영상의 소리, 설명, 음성 이런 것들을 원래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에 붙일 때, 그럴 때 오디오 추출을 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상의 소리가 좋아요. 음악이 좋아요. 그럴 때 오디오 추출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내가 원하는 영상에 그 소리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광고, 홍보, 마케팅 영상을 사진과 텍스트만으로 뚝딱 만드는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비디오 몬스터라는 사이트고요. 주소는 www.videomonster.com입니다. 들어오시면 오른편 상단에 똑같죠? 위치는 무료 회원가입, 옆에 로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다양한 계정으로 회원가입 가능하시고요. 회원가입이 끝나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동영상 만들러 가기에서 바로 동영상을 만드시면 되시고요. 그 전에 잠깐 비디오 몬스터는
무료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유료로도 제작이 가능해요. 무료로 제작할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왼편 하단에 비디오 몬스터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이 정도의 워터마크는 사실 무료로 사용할 때는 다른 사이트나 앱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말고 이대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거 싫다. 내 로고, 내 상점, 내 가게, 내 브랜드의 로고를 넣고 싶다 할 때는 유료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두 번째 요금제를 보시면 유료 결제할 때는 워터마크 제거되고요. 길이도 조절되고 폰트, 음악 변경 가능하고요. 워터마크를 영상 한 개 제거하는 데는 8,900원. 월 정기 결제 이용권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다 싶으시면 무료로 워터마크만 나와 있는 것 빼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나 내가 일정량 이상의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한다 할 때는 월 정기 결제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동영상 만들기를 한번 눌러서 만들 거예요. 보시면 검색 조건이 쭉 나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업종별로, 스타일별로, 영상 길이, 필요한 이미지나 영상 개수, 색상, 정렬,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의 템플릿을 먼저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검색 조건이 디테일해질수록 검색되는 결과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쪽에서는 검색을 하실 때 좀 포괄적으로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영상 길이나 아니면 이 스타일로 결정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좀 없을 경우에는 자막 위주로 보신다거나 영상이 30초 이상으로 길었으면 좋겠다 할 땐 이런 거. 혹은 10초 아래로 아주 짧은 영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만 결정해 주시는 걸 전 추천해 드려요. 일단 우리는 10초에서 15초 사이의 영상에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영상 길이 10에서 15초 요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10에서 15초짜리 영상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일단 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인가 두 번째 페이지도 보고요. 세 번째 페이지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와서요. 이 영상이 괜찮을 것 같다 하면 클릭하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이 영상으로 오른쪽에 보면 편집하러 가기를 클릭해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위의 내용을 한번 훑어볼게요. 현재는 이 영상이 16:9 영상이에요. 그러나 1:1, 9:16, 4:5 영상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1:1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비디오 몬스터에서는 영상의 비율에 따라 구도가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영상의 비율이 뭔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영상은 동영상 길이가 15초고요. 이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이미지는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6초로 이 영상을 편집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겠다 하면 편집하러 가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집하러 가기 클릭. 일단 새로운 비디오 제작, 비디오 이름을 넣으래요. 확인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4컷짜리 영상이에요. 첫 번째 컷에 지금 활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컷에 보면 여기 다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이미지는 하나, 텍스트는 하나, 둘, 셋. 보이시죠? 거기에 맞게 텍스트를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라서 예를 들면 망원 쿠킹 쿠킷 이렇게 해서 7글자인데 7글자를 넘어서면 글씨가 삐져나가거나 이 형태를 벗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있던 샘플의 글자 수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글자 수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힘들겠지만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 지금 길어졌어요. 길어지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경고 표시가 떴어요. 그러면 가능하면은 글자 수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무료 회원인 경우에는 폰트를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 회원인 경우에는 글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고등이 꺼지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유료 회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플러스를 클릭해서 폰트 크기, 글자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들어가겠죠? 이게 유료와 무료의 차이예요. 무료는 안 된다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맞춰서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세요. 세 번째도 이렇게 해서 경고등이 떴죠? 그러면 경고등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됐으면 두 번째 이미지를 클릭할게요. 두 번째 컷. 그래서 또 똑같이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홍보할 문구를 넣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저같이 지금 당장 닥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리 어떤 문구를 쓰는 게 좋겠다 해서 비디오 몬스터를 통해서는 아무리 길어도 한 실제 5줄? 우리가 내용 정리를 5줄 정리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5줄 정리한 거를 껴맞추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컷. 이게 전체 컷의 텍스트만 먼저 수정하는 거예요. 이 순서는 상관없으세요. 텍스트 하면서 이미지나 영상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텍스트 쭉 한 다음에 임시 저장하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쭉 넣거든요. 그게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텍스트 넣으면서 이미지 넣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중간중간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약간 다운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오른쪽 상단에 임시 저장을 좀 자주 눌러줍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다운되더라도 다시 들어갔을 때 나의 동영상에 살아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수정하면 되니까 임시 저장 자주 해주세요.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미지를 넣어줄게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진이 있다, 내 영상이 있다 하면 나의 사진이나 나의 영상에서 끌어오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의 사진, 그러면 업로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끌어다가 가운데 놓고 손을 놓으면 돼요. 그러면 사이즈를 맞추고요. 모서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고 오른쪽 하단 완료.
들어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페이지에는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있으시다면 업로드. 영상은 굉장히 짧은 영상이어야 해요. 영상이 길면 좀 힘들더라고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영상을 끌어오면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특히 영상이 길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읽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디오 몬스터의 영상은 가급적 10초 언더로 생각하시면 돼요. 10초 이하. 보시면 여기서 영상이 5초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바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영상의 부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요거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하고 완료. 이렇게 누르면 영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컷은 만약에 내가 가진 사진과 영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홍보 영상이나 마케팅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무료 사진에서 검색해서 쓰시면 돼요. 무료 사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가을. 그럼 가을 관련된 사진이 많이 나와요. 이걸 넣겠다 하면 손가락을 놓으면 돼요. 그러면 크기 조정하고 오른쪽 하단 완료. 들어간 거고 네 번째도 가을 관련된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사진이다. 끌어다가 사진 위에 놓고 손을 놓아요. 그러면 크기 조정하고 완료. 그럼 지금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완성하기. 다 됐으면 완성된 비디오 보러 가기를 클릭할게요. 하면 이게 지금 이 상단에 보였던 나의 동영상에 있는 리스트예요.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작업한 영상은 렌더링 중이에요. 렌더링이 끝나면 인코딩이 될 거고요. 인코딩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운받을 거예요. 자, 인코딩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클릭해서 영상을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의 수정, 텍스트 내용만 바꾼다든지 아주 약간의 이미지만 변경을 하는 게 좋아요. 다 컨셉과 이 톤을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여하기보다는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뭔가 글씨가 틀렸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할 때는 왼편에 동영상 수정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보여서 원하는 컷에서 필요한 내용을 변경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들어. 난 이대로 쓸래. 할 때는 가운데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면 폴더를 열어서 해당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와 동일하게 비디오 몬스터로 다운받은 영상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잘 담겨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자, 비디오 몬스터 첫 번째 화면으로 가서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보고 싶을 때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나의 동영상이라고 보입니다. 나의 동영상에 들어가서 나의 동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전에 작업했던 내역들이 다 보여질 겁니다.